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커피TV 조혜들입니다. 오늘 제가 울산의 KBL을 중계하러 가야 되는 관계로 오늘 집에서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든스테이트와 올랜도 매직의 경기가 있었죠. 네, 올랜도 홈에서 열렸던 골든스테이트의 원정 게임이었는데, 저도 이 경기를 바이패스로 지켜보면서 2010년대의 스테픈 커리를 느낄 수 있어서 참 반가웠던 경기였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승리를 따냈는데 엄청난 역전승으로 장식했고요. 그 중심에 2010년대 버전의 스테픈 커리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경기 활약상부터 짚어보면 34분 뛰면서 56득점, 4리바운드, 3어시스트, 2스틸, 턴오버 4개, 그리고 반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투 25개 중에 16개를 집어넣었고요. 3점은 19개 중에 12개, 자유투는 12개를 100%의 확률로 집어넣었습니다. 야투 2자리, 3점 2자리, 자유투 2자리. 이거 진짜 어려운데 제대로 3레벨 스코어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고요. 그 덕분에 골든스테이트가 올랜도를 꺾고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 또 원정 연전을 치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56점을 기록하면서 30살 이후 40플러스 득점 순위 면에서도 마이클 조던과의 격차를 줄였습니다. 1위는 마이클 조던의 44번이고요. 2위가 스테픈 커리의 39번, 그리고 3위가 데미안 릴라드의 31번, 여기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30번, 그리고 공동 5위가 레리 버드와 제임스 하든의 27번입니다. 이쯤에서 생기는 약간의 의문점이 있죠. 르브론은 어딨지? 르브론 제임스는 40 플러스 득점 순위 자체는 많지 않은데 대신에 40살 이후 40 플러스 득점 면에서는 또 마이클 조던을 제쳤습니다. 자, 올랜도만 만나면 스테픈 커리가 강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스텝 뮤즈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계속해서 고득점의 향연이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56점을 올렸고 2016년 2월 25일에 51득점, 그리고 같은 해에 2016년 3월 7일에 41득점, 2021년 2월 11일에 40득점, 2022년 11월 3일에 39득점이었어요. 2016년이 두 번이 있긴 했지만 또 2020년대 30살 넘어서 이렇게 고득점대가 많았고, 그리고 2월과 3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랜도 매직 팬들 입장에서는 2월, 3월에 만나는 스테픈 커리와 골든스테이트는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경기 전까지 올랜도전 성적이 26.4득점, 어시스트 7.1개, 4.7리바운드, 3점이 평균 4.3개였고요. 이게 표본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는 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올랜도 매직과 1년에 붙어봤자 2번이잖아요. 그래서 23게임이면 10년이 넘은 세월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표본이 적다고 볼 수는 없고, 필드골 48.5%, 3점 44.6%, 자유투가 무려 93.4%였는데 이게 오늘 경기 전까지의 기록이란 말이죠. 네, 그렇다면 만약에 오늘 경기까지 반영을 한다면 이 모든 기록들은 다 올라가겠죠. 그만큼 글쎄요, 스테픈 커리가 올랜도 매직만 만나면 강합니다. 올랜도는 이 플로리다 주잖아요. 이 플로리다 주가 제일 유명한 게 악어도 있습니다. 악어한테 제일 많이 사망하는, 인간이 많이 사망하는 주가 이 플로리다 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플로리다 주는 워낙 또 햇볕이 좋아서 오렌지가 많이 생산되기도 해요. 또 유명한 게 바로 골프죠. 이 골프 코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테픈 커리가 3점을 넣고 골프 세레머니를 하더라고요. 워낙 골프를 좋아하는 이 스테픈 커리라서 그런지 올랜도만 가면 펄펄 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의 묘수가 또 통했습니다. 일단 오늘 경기 전반 스타팅은 평소와 같았어요. 포잼, 커리, 버틀러, 무디, 그린이었고요. 그런데 전반에 점수가 안 풀렸잖아요. 공격이 안 풀렸어요. 저득점에 그쳤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후반 스타팅을 바꿨습니다. 모제스 무디가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결국 스테픈 커리의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서 포잼스키, 커리, 버틀러, 그 다음에 그린을 4번으로 내렸고요. 퀸튼 포스를 5번으로 집어넣었는데 이게 아주 대반전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자, 전반까지 골든스테이트가 52대 66으로 밀렸어요. 그런데 후반 들어서 몇 대 몇으로 뒤집었냐면 69대 49로 뒤집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간도 더 많이 발생했고, 그리고 퀸튼 포스트까지 맹활약을 했죠. 자, 퀸튼 포스트는 오늘 경기에서 24분을 뛰었습니다. 18득점, 그리고 5리바운드, 1어시스트, 1스틸, 1블락, 턴오버 0, 야투 9개 중에 7개, 3점은 4개 중에 2개를 넣으면서 골든스테이트가 후반전을 20점 차로 압도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보탰습니다. 만약에 퀸튼 포스트의 외곽포, 또 포스트의 인사이드 장악이 없었더라면 아마 역전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스티브 커 감독의 완벽한 묘수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스테픈 커리가 56점을 넣은 경기에서는 사실 저는 유심히 보는 박스 스코어가, 그래, 고득점을 올린 슈퍼스타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올린 선수는 누구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지미 버틀러라든지 혹은 최근 분위기가 좋았던 모제스 무디나 브랜든 포젬스키가 아니라 또 버디 힐드가 아니라 퀸튼 포스트였다는 점. 그리고 퀸튼 포스트가 경기 시작과 달리 후반에 주전으로 투입돼서 완전한 엑스팩터 또 게임 체인저가 된 거죠. 이거는 저는 스티브 커 감독이 상당히 또 준비를 잘 했고 또 스티브 커 감독에게 저는 제일 좀 부족한 부분이 유연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그런 로테이션의 유연성을 또 잘 발휘하면서 결국에는 이 포스트가 스테픈 커리를 잘 돕는 그런 역할을 해냈습니다. 자, 물론 마지막에 판단들은 좀 아쉽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픈 커리가 상대가 파울 작전을 쓸 때 풀 스피드로 스프린트로 상대 코트로 넘어갔는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스티브 커 감독이 타임아웃을 불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랜도 매직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타임아웃을 요청할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뒀더라면 커리가 자연스럽게 자유투를 얻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반대로 타임아웃을 요청하게 되면 올랜도 매직이 인바운드 패스를 수비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인바운드 패스를 그런 클러치 상황에서 주고받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공격팀 입장에서는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그냥 라이브 볼을 만드는 게 낫지 데드볼, 볼데드가 돼버리면 사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은 아쉬웠지만 아까 뭐 드레이먼드 그린이 블락킹 파울로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결국 스티브 커 감독이 챌린지를 받아들이고 공격자 파울로 불린 부분들, 그 다음에 유연한 후반 로테이션, 자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그 자잘한 판단이 좀 아쉬웠을 뿐이지 스티브 커 감독, 그리고 테리 스타츠 코치, 제리 스타커스 코치, 그 다음에 또 브루스 프레이저 코치가 굉장히 판단을 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또 볼 수 있었던 점이 골든스테이트의 3점이 45개 중에 19개가 터지긴 했어요. 그런데 19개 중에 12개가 스테픈 커리의 몫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팬들이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뭐 총 2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클러치에서 무너지는 장면, 그리고 자유투를 많이 흘리는 아주 자잘한 그런 실수들. 그런데 지미 버틀러가 합류한 이후에 자유투 성공률 워리어스가 1위였습니다. 자, 오늘도 자유투를 무려 34개나 얻어내서 30개를 집어넣었어요. 성공률 88.2%. 반면에 올랜도 매직은 18개에 그쳤는데 전체적으로 뭐 콜이 편향됐다, 그 다음에 올랜도 매직이 홈코트 어드밴티지가 없었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쨌든 자유투를 얻어낼 수 있다면 성공률도 높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경기 원정에서 34개를 얻어냈고 그 과정이 어떻게 됐건 간에 34개를 얻어내서 30개를 집어넣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긍정적입니다. 성공률 88.2%. 자, 하지만 여전히 표본이 버틀러가 합류하기 전에 많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자유투의 순위 자체는 아직도 하위권이에요. 시도 개수 26위, 성공 개수 29위, 성공률 30위.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자,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틀러가 합류한 이후에 워리어스의 자유투 성공률은 전체 1위고요. 그리고 월별 자유투 기록을 제가 한번 레퍼런스에서 살펴봤어요. 10월에는 75%, 24.6개. 제일 많이 얻어냈지만 10월은 표본이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악몽을 겪죠. 69%, 24.1개로 많이 얻어내긴 하는데 성공률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자, 12월 들어서는 성공률은 11월보다 올랐는데 18.2개. 거의 뭐 리그 최하위 수준이었죠. 그리고 1월 들어서는 74.3%, 시도 개수, 성공 개수, 그 다음에 성공률 모두 다 조금씩 올랐지만 강점이라 보긴 어려웠어요. 그리고 시즌 평균과 비슷했고요. 자, 하지만 지미 버틀러가 합류한 이후에 워리어스의 자유투는 정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시도 개수는 22.6개로 10월, 11월보다 떨어지긴 합니다만 성공률이 무려 80.3%예요. 이거는 뭐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죠. 자, 골든스테이트의 올 시즌 현재까지의 성공률 자체가 많이는 올랐어요. 한때 60% 되었는데 지금은 73.8%. 많이 상승했지만 2월 평균이 80.3%라는 거는 너무나 긍정적인 수치죠. 그래서 오늘처럼 지미 버틀러가 극도로 부진한 경기, 오늘 지미 버틀러는 야투 하나밖에 넣지를 못했고 5득점, 4리바운드, 7어시스트, 자유투 라인에도 4번 서고 3개밖에 못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팀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스테픈 커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들어서 폭발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모든 화학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퀸튼 포스트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포스트가 이렇게 활약을 했을 때 모제스 무디가 뭐 거의 존재감이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았어요. 아예 포스트를 3쿼터 초반에 주전으로 내보내고 정말 꽉 막힌 감독이라면 모제스 무디가 그 경기의 스타팅 멤버인데 아예 안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커덤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완전 또 선수를 죽이는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제스 무디가 존재감은 없었고 야투는 하나밖에 없었지만 자유투 라인에 7번 서서 7개를 다 집어넣었어요. 결국에는 내가 조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독이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또 선수가 이렇게 퍼포먼스로 화답을 한다면 그 팀이 결국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제스 무디도 2자리 득점, 네, 그리고 퀸트 포스트도 18득점을 하면서 팀 승리에 힘을 보탰고, 드레이먼드 그린 빼놓을 수 없죠. 네, 드레이먼드 그린 오늘 12득점, 그리고 리바운드 10개, 어시스트 4개. 버틀러가 합류한 이후로 가장 득점력이 향상한 선수가 커리도 있지만, 드레이먼드 그린이에요. 더블 링커로 쓰다 보니까 그린이 때로는 내가 뭐 패스를 해주는 그런 패서, 플레이메이커, 퍼실리테이터보다는 종종 득점을 마무리하는 피니셔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나왔던 GP2의 수비, 또 기 산토스의 엄청난 허슬, 여기에 캐번 루니가 오늘 13분 뛰면서 공격 리바운드 3개 포함해서 7 리바운드를 걷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제 몫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워리어스의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자, 올랜도 매직의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파울로 뱅케로가 41득점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야투 성공률도 27개 중에 16개니까 상당히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프란츠 바그너도 27득점. 원투펀치는 터질 만큼 터졌습니다. 자, 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콜 자체가 올랜도 매직에게 유리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후반전 20점 열세는 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리고 이 팀의 본캐는 제일런 석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일런 석스가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 석스 같은 허슬러, 디펜더가 없다 보니까 후반 들여서 69실점. 저말 모슬리처럼 수비 전술을 굉장히 잘 짜는 인물도 이런 상황에서는 참 손을 쓰지 못하는구나. 빠르게 제일런 석스가 돌아와야 되지만 원래 인저리 프론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복귀 소식이 없습니다. 올랜도 매직의 성적이 29승 32패가 되면서 5할 승률과 다시 한 발짝 멀어지게 됐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스테픈 커리가 완전히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장면들을 봤습니다. 더구나 이런 장면들이 더욱더 긍정적인 건 원정이었고, 후반전 득실 마진이 플러스 20점이었고 스티브 커 감독이 유연성을 발휘했고 지미 버틀러라는 게임 체인저가 극도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그것도 하위권 팀이 아닌 중위권 팀을 꺾었다는 점에서 글쎄요, 골든스테이트 팬들은 봉산 탈춤을 추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기를 제가 보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록들을 찾아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없이 빨리 올리게 된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울산 다녀와서 집에 오면 한 새벽 12시 반, 1시쯤 되는데 그때 제가 영상으로 또 리뷰를 하고 내일 아침에 오늘 경기에 대한 복귀를 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휴가 시작됐잖아요. 연휴 저희 조코피TV 그리고 NBA 그리고 농구와 함께 잘 보내주시고, 또 제가 오늘 밤 7시에 TVN에서 진행하는 울산 모비스의 경기, 상대가 SK거든요. 이 경기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 시즌 마지막 7차 이벤트 구글 폼 열려 있거든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샌안토니오 스퍼스, 레이커스와 휴스턴, 그리고 오타니와 김혜성 경기, 저희가 LA 다저스와 시카고 컵스 경기까지 넣었으니까 아마도 이번 주말 연휴 지나면 32명이 다 찰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인스타라든지 혹은 조코피TV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